수능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지난 3년간 공부했던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이 마무리 정리는 어떻게 하고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시 컨설턴트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원병일 입시 컨설턴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수능 작년이랑 올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올해는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죠? 올해 수능은 이제 수능 전형 이렇게 뭐 정시 전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체 모집 인원의 19.9%를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24.5%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는 수능입니다. 상대 평가 과목으로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역, 그 다음에 절대평가제인 영어, 그 다음에 수험생이라면 모두가 지금 지원해야 되는 필수 과목인 한국사, 이 과목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는데요. 그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수험생의 감소의 문제입니다. 예. 네. 그 한 60만에 가까웠던 뭐 59만 명 정도가 시험을 전년도까지 봤다 그러면 올해 무려 4만 한 7천 명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이게 올해만 좀 있는 특징인 건가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그 뭐 인구 감소 문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수험생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 수가 줄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뽑는 정원의 숫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학 경쟁률은 하락한다. 그럼 내가 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높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문제가 그 수시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대학에서 등급을 반영해서 뽑겠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최저학력 기준, 수시의 최저학력 기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런 학생들 목표로 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원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 비례해서 4% 안에 있는 1등급 학생 수는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절대평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도 인원 감소로 인해 생기는 함정이 좀 존재한다는 좀 특징이 있는 올해의 수능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그렇죠. 그럼 문제 유형이라든가 난이도는 이게 뭐 보통 이제 시험 치고 나면은 이런 얘기 많잖아요. 물수능이었다 아니면 수능이 너무 어려웠다.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문제 일단 유형은요. 저 작년도나 매년 우리가 이제 6월, 9월에 이 수능 출제원인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 9월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해년도에 수능 문제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6월하고 9월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모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양과 관련해서 매년 보면 뭐 소위 신유형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 신유형 문제가 개념이나 공식의 변화가 아니라 모양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학생들이 일단은 신유형이 출제된다. 적어도 두세 문제는 출제된다라는 것들을 스스로들 인지하고 시험에 응했을 때 조금 체감 난이도를 좀 하락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수능 난이도는 그 변별력 있는 수능이기를 현장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대학이 대학의 수준 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능이 너무나 동일하게 쉽거나 동일하게 어려워서 변별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게 상당한 혼란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참 그것도 변별력이라는 것도 너무 어려우면 또 그것도 변별력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변별력을 어떻게 보면 잘 유지하거나 그 변별력을 갖춘 수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에 뭐 수능이 이제 국어나 아니면 수학을 통해서 좀 변별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럼 그 조심스러운 예상인데 올해도 그 작년 정도 수준의 그 난이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별력 있게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출제가 예상이 되는데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앞으로 그동안에 3년 동안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나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이 이제 뭐 지금 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지금 뭐 그 새로운 문제를 처음부터 공부할 수 없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누적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기들 각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그 잘 됐던 것이 아니라 못했던 것, 틀렸던 것 이런 것들 아마 큰 별표 3개씩 쳐놓고 뭔가 이렇게 표시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분히 좀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이 그냥 나만이 볼 수 있는 어떤 암호노트 뭐 이런 것들이 되면 그 시험 전후 중간 시간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 20분 이런 정도의 시간에 간략히 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 3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좀 연상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남은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분에서 정도 이제 당일 시험 당일날 시험 보는 그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 틈새에 짧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부터 좀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재수생과 재학생과의 차이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재수생들은 그 작년에 이미 수시를 경험했던 학생들이고 그러다 보면 재수생들은 대체로 그 정시에 집중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 예를 들면 몇 점짜리를 그 몇 문제 틀리느냐 이런 쪽에 그 집중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의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수능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조금 아주 세세히 준비하는 쪽은 재수생일 테고 그렇죠. 그죠? 네.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등급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응시하는 최저등급.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아까 전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노트들을 좀 만들어 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워낙에 이제 3년 동안 공부한 거니까 데이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좀 예를 들어서 뭐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어떤 것을 좀 참조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1교시에 국어를 봅니다. 국어가 이제 45문제 80분의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 45문제 모의고사를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된 1년 동안 적어도 10회 정도의 모의고사는 봤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단순하게 10회 모의고사 문제에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10회 모의고사 문제지를 두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면 오답 노트를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자기가 그 20분에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드는 것. 뭐 이것이 가장 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부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해야 되죠? 11월 14일 8시 10분까지 이제 입시를 완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시 40분부터 첫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학생이 뭐 지금까지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밤새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 리듬이 지켜지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늘 저녁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침에 어떤 식사를 했을 때 내 오늘 8시 40분에 컨디션이 가장 정점에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좀 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바이오 리듬을 적어도 11월 14일 8시 40분에 최정점으로 만들어라. 그러려고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나 아침 식사, 그다음에 식사 시간, 그다음에 또 식사 메뉴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 뭐 3년 동안 그죠? 아주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 우리 인간의 뇌가 가장 그 아주 그 하위적인 그 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뇌가 그 최면에 걸리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긍정적인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일단은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3년간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꼭 자신감 찾고 나머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일 날 8시 40분에 바이오리듬 맞추셔가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 식사 꼭 거르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컨디션 관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